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29살 여자입니다. 신혼집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예비 신랑과의 마찰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 한번 보내봅니다. 나름 상위권 좋은 대학 나와 전망 좋은 회사 다니고 있는 사람인지라 다른 건 몰라도 머리 하나만큼은 좋은 줄 알았는데 헛똑똑이 중에서도 이런 헛똑똑이가 따로 없네요. 말씀드린 대로 예비 신랑은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고 저도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누가 더 많이 벌고 누가 더 조금 번다고 말하기에는 현재 둘 다 월 300 정도를 벌고 있어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둘이서 결혼을 앞두고 모아놓은 돈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굳이 따지자면 제가 1,000만 원 정도 더 모아놓았고 둘이 합치면 1억 5천 정도의 돈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요즘 이 돈 가지고 신혼집 구하기에 충분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예비 신랑의 아버님, 앞으로 시아버님 되실 분이시죠? 아무튼 예비 시아버님께서 올해 퇴직을 하게 되시게 되었다며 그 전에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아직 결혼하기에는 자금이 많이 모자라다는 생각이 들지만 서둘러서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조율해 나가며 맞추게 되었는데 결혼 이야기가 나온 초반 시점에는 양가 지원을 받지 않고 우리 힘으로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이야기가 오고 갔어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아끼기 위해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간략하게 생략할 수 있는 것들은 생략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초에 예상했던 금액보다는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 신혼집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결혼 준비는 끝이 난 상태라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당연히 인기 많은 지역의 신축 아파트에 관심이 가기도 했지만 당장의 상황도 고려해야 하니 신혼집은 욕심부리지 않고 형편에 맞게 구하려고 하고 있어요. 신혼집을 알아보는 중에 서울에 있는 단지가 작은 꼬마 아파트를 하나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꼬마 아파트라 투자 목적으로는 조금 가치가 떨어지긴 하지만 저와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아 위치적으로도 나쁘지 않고 주변 상권도 괜찮은 편이라 신혼집으로 시작하기에는 여기보다 좋은 곳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빌라나 서울 외곽에서 시작해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신축 브랜드 아파트에 비해서 가격은 엄청 저렴한 편이었지만 저희가 모은 돈으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편이어서 아쉽지만 다른 집을 알아보려고 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저희 돈을 합쳐서 모자란 2억을 예비 시아버지께서 지원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양가 지원 최소한으로 하기로 하고 알아보고 있었는데 예비 시댁에서 선뜻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니 부담도 되기는 했지만 감사한 마음이 더 컸어요. 결혼 비용을 간소화하는 부분에서 예단 예물 없이 진행하기로 했지만 저희 부모님이 사돈 쪽에서 집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입을 싹 닫고 있으면 나중에 말이 나올 수도 있는 민감한 부분이라 하시며 현금에 단 2천만 원과 명품 몇 가지, 이불 몇 채 등등해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신혼집에 들어갈 혼수까지 저희 부모님께서도 전부 합쳐 7천 정도의 금액을 지원해주게 되었고요. 어머니께서 딸 하나 시집 보내는데 허리가 아주 휘시겠다며 농담식으로 너 시집 보내는데 돈을 이렇게나 썼으니 결혼하면 용돈은 잊지 말고 챙겨달라 한마디 하셨어요. 넉넉히는 아니지만 당장에 저희 부부가 둘이 합쳐 버는 돈이 적은 액수는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의 의미로 매달 챙겨드릴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양가 똑같이 챙겨드릴 계획이었어요. 예비 신랑에게도 저희 부모님이 이런저런 걸 지원해 주시기로 했다는 말을 하기에 앞서 양가 용돈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신랑의 표정이 대번에 굳어버리면서 불쾌함을 숨기지 않더라고요. 그러고선 하는 말이 우리 부모님이 신혼집을 장만해 주신 거나 다름이 없는데 용돈을 똑같이 드리는 건 조금 아니지 않냐며 제 말은 끝까지 듣지도 않고 잘라버리더군요. 양가에 드리는 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저도 저희 부모님 쪽에서 지원을 해주신다는 말을 먼저 꺼내지 않은 제 잘못도 있긴 하지만 앞뒤 사정 듣지도 않고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는 예비 신랑의 말에 저도 울컥 화가 나더라고요. 드릴 거면 같은 금액을 드리는 게 자식된 도리로 맞는 게 아니냐 따지기 시작했더니 예비 신랑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더군요. 그런데 그 이유를 듣고 나니 어이가 없어 말조차 나오지가 않았어요. 알고 봤더니 예비 시아버지께서 신혼집 비용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있어 모자란 돈인 2억을 시아버지 이름으로 대출을 받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겠는데 문제는 아버님께서 퇴직을 하시게 되며 벌이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매달 드리는 돈 가지고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말을 꺼내더군요. 시어머니께서 동네 마트에서 일을 하고 계시지만 제대로 된 수입이 없는 상태나 다름없으니 생활비를 꼭 줘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예비 시댁에 대출금을 갚기 위한 생활비를 드리게 되면 우리 둘 생활비며 저금할 돈이 모자라게 되니 시댁에는 달에 250씩 드리고 친정에는 아무것도 줄 수 없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왔어요. 저희가 용돈 겸 생활비로 드리는 돈이 사실은 대출금을 갚기 위한 돈이라는 뜻이지요. 그렇게 저희가 매달 드리는 돈으로 대출금을 갚아나간다면 사실상 우리가 갚는 거지 예비 신랑 쪽에서 집을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대출을 시아버지 앞으로 받았다 뿐이지 원금의 이자까지 고스란히 우리 부담인 거니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럴 바에야 요즘 신혼부부 대출이 잘 되어 있는데 차라리 우리 쪽에서 신혼부부 대출을 알아보는 게 맞지 않냐고 말을 했습니다. 제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니 예비 신랑도 이해를 했는지 그러면 부모님하고 상의해보고 연락을 준다고 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집에 돌아왔는데 참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네요.
여기서 제 고민은 시댁에서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예비 신랑인 남자친구도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예비 시부모님 뜻에 무조건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자기 부모님이 억지 부리고 있다는 게 뻔히 보이는 일인데 너무 쉽게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 결혼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하는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결혼식까지 얼마나 남았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도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드네요. 사연 들으신 분들께 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후기 보내드립니다. 예비 시댁에서 지원해준다는 돈이 사실은 전액이 대출이었고 저희가 결혼하고부터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갚아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저희 어머니한테 이걸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단으로 줄 이불 한번 보러 가자고 제 손을 잡아 끄는 저희 어머니를 보니 이 사실을 언제까지 숨길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한 상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니 저희 어머니도 그게 어느 나라 계산 방법이냐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당장 파혼하라고 해도 모자랄 게 없는 상황에서도 저희 어머니는 사돈어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차라리 혼수며 예단하기로 했던 돈, 그리고 어머니도 대출을 조금 받아서 그 집값에 보태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오셨어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예비 시아버님 이름으로 내야 할 대출금 이자도 대폭 줄어들게 되니 외벌이 하시는 예비 시어머니가 버는 돈으로도 충분히 감당 가능한 금액이지 않겠냐는 계산이 서더라고요. 그러면 양가 부모님들께 매달 몇백만 원씩 드릴 필요도 없고 그렇게 아낀 돈은 고스란히 저희의 미래를 위해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 그렇게만 한다면 예비 신랑이나 저나 신혼집이나 기타 결혼 비용에 대해서 거의 반반씩 부담하는 거나 마찬가지니 누가 집을 해줬네 뭘 해줬네 이런 문제로 양가에 매달 보내드리는 용돈 문제도 어디에 더 주고 어디에는 덜 주겠다 하는 말도 안 되는 일로 다툴 상황도 사라지고요. 현재로서는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딱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이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는 마음 상하는 일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끝까지 화 한 번 내지 않으시고 해결책까지 마련해 주시니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저도 더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는 말을 예비 신랑에게도 해줬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다는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냐며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도무지 의견을 굽히지 않던 예비 신랑 때문에 전화로 서로 언성이 커지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니 전화로 1월 바에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말에 일단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에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예비 신랑 혼자서 나온 게 아니고 예비 시어머니를 대동해서 같이 왔더라고요. 예비 시모까지 끌고 나온 이유가 뭘까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비 신랑은 대화에서 쏙 빠지고 저와 예비 시모 두 사람이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모는 시대가 아무리 바뀌었다지만 결혼할 때 집은 남자 쪽에서 해오는 게 맞지 않느냐는 그럴싸한 말로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말씀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요즘 대세가 아무리 반반결혼이라고 하지만 남자가 집을 해오지 않으면 처가에서 무시를 당하지 않겠느냐. 내 아들 기죽어 사는 꼴 보고 싶지 않다. 자식 지켜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요. 그러니 그럴 바에 이자가 훨씬 저렴한 신혼부부 대출을 받겠다. 이런 식의 지원을 해주지 않으셔도 처음부터 저희는 양가 부모님들께 섭섭치 않게 용돈이 되었는 뭐가 되었든 효도를 할 계획이었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계속 해보았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입장은 단호하셨고 제 말을 들으실 생각도 없어 보였어요. 솔직히 제 말을 들을 생각이 없으시다기보다 집을 무기로 친정부모님께 드리는 용돈까지도 전부 본인들이 챙기겠다는 계획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아 보였어요. 끝까지 모자란 신혼집 비용은 본인들이 하겠다고 우기시고 좀처럼 그 고집을 꺾으실 생각이 없어 보이길래 그럴 바에는 아예 지원도 받지 않고 그 집에서 신혼살림을 차리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어머님이 어떤 생각이신지는 사실 잘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차라리 아예 처음부터 계획한 대로 양가 지원을 받지 않고 양가에 똑같이 효도하며 살겠다는 뜻이었죠. 그러자 어머님께서 본심을 꺼내시네요. 언젠간 저희도 아이가 생길 건데 그때가 되면 우리 아들 혼자 외벌이를 하게 되지 않느냐며 그때가 경제적으로 우리가 힘들어지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결론은 우리 귀한 아들이 힘들게 번 돈 가지고 친정에 효도하는 꼴을 볼 수가 없다는 뜻이지요. 차라리 애를 봐주시고 저희에게 양육비를 받아야겠다라고 하시면 이해라도 가겠지만 너무 대놓고 친정에 돈 한 푼 줄 생각하지 말라는 태도에 저도 점점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예비 신랑은 대화가 길어지고 좀처럼 답이 안 나와서 지루해졌는지 아직도 똑같은 이야기냐고 이제 고집 그만 부리고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하자고 하는데 어머님도 그 말에 벌써부터 시어미 뜻에 나를 세우고 말대꾸를 하는 모습이 불쾌하다는 식으로 나오시더군요. 이번 일을 계기로 예비 신랑이 헛똑똑이에다가 부모 말에 거역 못하는 못 믿어온 남편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이 결혼 어떻게든 끝까지 진행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의견을 굽히시지 않는 예비 시모와 남편의 태도에 더는 할 이야기도 없었어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저 시댁에서 집을 해주니 감사한 마음으로 앞으로 시댁에 효도하라는 것이 당초 어느 나라 계산법인지 정말 이해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을 줄 알았으면 저도 우리 엄마랑 같이 동행해서 올 거라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예비 며느리가 설마 시부모 뜻에 거역을 하겠냐 이 생각으로 오신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저도 저희 어머니와 같이 왔다면 제가 하고 싶은 말 더 시원하게 한마디 퍼부어 주실 수 있으셨을 텐데 말이에요. 더 이상 이러고 있어봤자 제 입만 아프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아
이 결혼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봐야겠다 말씀드리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예비 신랑에게는 결혼 관련해서 예약한 것들을 전부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발생하는 위약금은 제가 반을 부담하겠다고 했고요. 10월드 입장권을 그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고 환불하게 되었으니 그 비용치고는 싸게 들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득인 셈이라 치고 결혼하고도 자기 부모님에게만 효도하고 싶어하는 기특한 예비 신랑은 아들 걱정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실 것 같은 예비 시부모님 품으로 돌려드렸습니다. 예비 신랑에게서 연락이 몇 번 왔었어요. 아직도 문제에 대한 본질은 파악 못하고 시댁에 드리는 돈은 그대로 하고 친정에도 얼마씩 주자고 하는 말에 너는 대체 머리가 얼마나 나쁜 거냐고 헛똑똑이 빡대가리인 거 들켜서 조만간 잘릴 수도 있으니 회사에서 줄이라도 잘 서고 있으라는 진심이 가득 담긴 충고를 해주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만나 두 가족이 한 가족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진짜로 무얼 더해줬고 아니고 간에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언젠가 예비 신랑이나 그 부모님들이 저를 놓치게 된 걸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만 저의 사연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